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네.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한국외대 외래 교수이자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상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맘때가 되면요, 이제 상반기 어떤 공채가 마무리되면서 네. 떨어진 사람도, 난 왜 떨어졌을까 면접, 막 자책하고 좀 그럴 때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그런 주변에 많이 계시죠? 많습니다. 구직에 성공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실패한 사람이 참 많은데 네. 이 면접에 떨어졌다는 건 이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감이 굉장히 극고도에 달하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재도전을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기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이 주제에 부합하는 사람의 사례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포기 단계도 이 3단계 정도로 거치는데 처음에는 면접관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요인을 타인화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책감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죽어야 해.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로소 이제 털고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재도전을 처음부터 마음 먹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단계에 자기 혁명이나 자기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를 이를 두고 이제 성공의 중요 요소로 가는 진입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상훈 씨도 면접 떨어져 봤을 때 있었죠? 예전에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는 막 네. 어떻게 막 자책하게 돼요? 아니면 막 더 오기가 생겨요? 저는 같은 회사에 3번 떨어져서요. 최종에서. 그래서 예. 굉장히 교수님 하신 말씀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면서 예전 기억이 나면서 예. 아직도 마음이 좀 쓰라려요. 우리가 네. 그때는 그럴수록 정말 도끼를 품어야 될 것 같은 게 네. 저도 다른 분야를 잠깐 시험 맞다가 떨어진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으면 야, 이 사람들 왜 인재를 몰라볼까? 이 사람들 분명히 후회할 거야. 내가 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나를 부르게 만들 거야.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안 부르네? 예, 그래요. 자, 예, 어쨌든. 현실은 또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 과정조차도 성공으로 가는 어떤 그런 관문이라고 생각하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신성훈의 취업 콘서트는 저희가 스마트폰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렇게 준비하시다가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찍어요. 질문을 찍으셔갖고 저에게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빠르게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셀카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편하게 자기 영상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네. 저희들이 싹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신세훈 교수께서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스마트폰 영상으로 보내온 첫 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여러 가지 해왔던 뭐 인사 쪽이면 인사 쪽에서 일을 해왔고 마케팅 쪽이면 마케팅 쪽 아니면 뭐 총무 쪽이면 총무 쪽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썼을 때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될지 오히려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 제가 해당 직무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아주 훈남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인사와 마케팅 총무까지 다 아우르게 경험을 하셨는데 예. 이거 이제 다 써야 될지 아니면 조금 써야 될지 관련된 것만 써야 될지 그런 질문 하셨어요. 이런 질문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좀 유사 질문이 많죠. 네네. 특히 이제 이 구직자의 사례를 보니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전공이 경영인 듯해요. 경영.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직무나 인턴 경험을 사실 경영과 밀접한 영역에서 수행을 해본 것 같은데 요즘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채용의 조건을 아주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네. 구체화됐다는 조건이 바로 뭡니까? 인사 쪽에서도 채용 업무를 할 것이냐, 교육 업무를 할 것이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경험을 했다면 인사 쪽에서 어떤 포지션에 자신이 일을 했는지를 부각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연관성을 갖는다면 인사와 총무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은 전혀 동떨어진 직무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쓸 경우 자칫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전문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너지가 있다면 인사 총무 쪽에 두 가지 중에 어떤 특별한 특기적성이 보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 마케팅 영역만을 구분을 해준다면 아마 본인이 유관 직무 영역을 같이 적시했을 때 오히려 혜택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마케팅은 조금 홍보 쪽이랑 가깝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어떤 것보다 좀 우선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이 직무라는 그 개념조차 좀 저는 정확하게 서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많이 구직자들 헷갈려하는 게 업종, 직종, 직군, 직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업종은 큰 범위로 자동차업이냐 뭐 건설업이냐 하는 구분이고요. 그다음에 직종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냐
아니면 의사냐 하는 직업의 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직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중에서도 내가 국내 민사 변호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결혼 전문 이용 소송 변호를 하는 거냐 등등의 하는 일에 관련돼서 아주 구체적인 영역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직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뭐 우리가 회사에서 채용할 때 인사를 일반 관리직, 뭐 사무직군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사무직군이라고 말하면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했는데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영역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하게 될 일을 직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 상은 씨랑 저랑은 이제 같은 직종인데 직무를 나누자면 저는 이제 좀 개그를 담당, 여기는 정보를 담당. 저는 비주얼을 담당하는 비주- 거죠. 네. 죄송합니다. 비주얼. 네네. 그러니까 자, 구체적으로 네. 하는 일에 그렇게 대해서 하는 알아야 거구나.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요, 사실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학년 때부터 진로 결정을 할 때 이 직무 결정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 예,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를 자칫 먼저 결정을 하면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단일 회사를 보고 구직 준비를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다른 회사를 탐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 직무를 결정하면 그 직무에 맞는 여러 가지 회사를 두고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는 저학년 때부터 사실 조기에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사람이 이 직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질문을 하면 너 뭐 어떨래?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뭐 시켜줄 거야? 탕수육이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가장 구체적인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중에 이채롱은 체육 선생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아마 체육 선생님을 동경의 직업으로 생각했던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공 하나 던져주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할 일이 그래요. 없이 돈을 받는 사람. 그런데 고등학교 때를 가면 이 예. 직업이 굉장히 구체화적인데 이거는 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박지성이가 되고 싶어요. 또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대학에 오면 이게 이제 완전히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상실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거예요? 근데 큰데요, 그냥. 돈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구직을 할 때 취업을 할 때 기업과 직무를 연관지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대학교 때는 바뀐대요, 공무원으로. 많이 바뀌죠. 공무원 일이라는데요. 그냥 공무원 편하게 그리고 쭉 교사.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사실 그것도 힘든 건데 사실 쉬운 게 그러기 아닌데 쉽지 말이죠. 않죠. 네. 예. 이렇게 직무를 정할 때 유념해야 될 걸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네. 멋있어 보이는 것. 뭐 거창해 보이는 것. 어. 특히 이제 두 분 MC께서 방송계 종사하고 있지만 그 대학생들이 선호 직무 중에 방송계 중에서 아나운서나 기자나 뭐 PD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것들은 이제 대중문화의 어떤 발전성에 따라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는 어떤 비주얼적 측면을 고려한 것 같아요. 네.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자신의 적성에 잘 맞아야 한다. 이게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두 분께 덩달아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 예.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내가 하면 잘하는 일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잘해야 되는 일. 예. 두 상은 씨는?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이죠. 아, 그래요?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지 않았는데 네. 더 중요한 걸 뽑는다면. 더 네. 중요한 네네. 걸 뽑는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해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방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방학을 이용해서 직무별로 좀 유용한 경험들을 많이 쌓고 싶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질문이 나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방학 때 이제 수행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은 게 이제 아르바이트보다는 인턴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시간 정도씩 시급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직무 경험을 잘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인턴은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회사에서 자기가 필요한 직무에서 미리 견습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반드시 지정한 회사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아르바이트나 혹은 인턴 활동을 꼭 권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이래서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도 쉬지를 못합니다. 마음 네, 편하게. 할 게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쯤에서 카톡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자, 저는 지방대 4년제 컴퓨터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자격증은 없고 토익은 850점 정도입니다. 네네. 자, 제가 도전할 만한 직무 회사는 어느
정도 어디가 될까? 있을지 그런 궁금합니다. 질문인 것 같은데. 보내주셨어요. 요거 네. 참 어렵네요. 요거 우리 교수님이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느 대학 나왔고 점수는 어떤데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이러면 이거까지 조금, 맞추시기가 참. 예. 기업을 딱 찍어주실 수도 없고 네, 굉장히 얘기해 곤란한 주십시오.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두 분께서 네. 제가 뭐 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느냐. 네. 그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사가 아닌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외적 그 역량이 토익 스코어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렇죠. 토익 하나로만 이 사람이 특별히 내가 토익 기능을 활용해서 어디를 갈까라고 말하는 질문은 아닌데 돼요. 근데 이런 정도 보편적인 자기 기준이 어떤 회사에 진입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전공과 관련된 직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전공과 상이한 회사 중에 토익 점수를 우대하는 곳으로 갈 것이냐. 근데 사실 850점이라는 게 우대 점수는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지방대 학생이든 수도권에 있는 학생이든 토익 점수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데 그 점수가 최근에 보니까 920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속하는데 이 점수는 대기업의 서류 전형 정도의 관문 통과용 정도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기업 직군 중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직무를 설정하면 IT 관련된 계열인데 IT 중에서도 보안 쪽이냐 아니면 뭐 계획 개발이냐 디자인이냐 뭐 이런 영역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려면 뭐 디자인 분야를 선호하는데 어느 쪽 기업이 맞겠는지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 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예. 질문하실 때도요, 더 정확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예. 도사 맞네요. 네, 그렇게 하면 보니- 도사년처럼 딱 찍어줄 수 있다는 거. 알고 보니 도사였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청년 구직자가 보내는 두 번째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면접 전형 중에서도 영어 면접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원하는 영어 실력은 외국인과도 무리 없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원하시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분. 너무나 많이 했던 질문. 네, 근데 카메라 앵글을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얼짱 각도로 잘 찍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보면서 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영어 면접 좀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나 이런 뭐 질문 워낙 많이 했어요. 저도 네. 궁금한 질문입니다. 예. 네.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가장 속 시원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류에서 영어의 비중도를 또 한 가지만 언급을 하죠. 구직자가 썼던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동차 범퍼 공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범퍼라고 쓰지 않고 이게 이제 외래어다 보니까 흔히 쉽게 하는 말로 자동차 반박 공장이라고 쓴 거예요. 반박 공장. 네, 반바. 네. 그래서 미심쩍었든지 반바 옆에 가로 열고 BAMBA라고 영어를 썼습니다. 네. 반바? 이게 폭소용인지 이게 아니, 무슨 라반바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이해를 그 면접관의 이해를 충분히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심사했던 서류 심사를 했던 분들이 박장대소했던 이야기였는데 그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도 영어 능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하다. 현지인하고 대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인과 대화 기준이라면 현지인 쓰는 발음 기호. 적어도 테이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테이블을 현지인화해서 발음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어학연수를 다녀왔느냐? 다녀왔으면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대화하는데 전혀 무리 없는 수준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한국식 발음을 통해서 영어를 잘한다. 그것은 스코어 점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대화를 하려면 한국식을 넘어선 현지화된 발음 구조라고 해야지 좀 성공의 지름길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도가 최근에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테이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발음이 있어요. 네. 테이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나요, 교수님? 비슷했어. 그래요? 블랙퍼스트 테이블. 갑자기 확 느껴지는데요? 예. 네, 이제는 발음까지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Yes. 요즘 워낙 어린 학생들은 영어를 다들 잘하시니까 맞아요. 발음이 뭐 저와 같지 않더라고요. 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네. 구직자 10명 가운데 4명이 영어 면접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요즘 뭐 영어 면접이 많이 중요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기업에
기업에서 이 영어 면접을 어느 정도나 치르길래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관문에서는 거의 80% 정도가 대기업군에서는 다 보고 있고요. 영어가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접 때 가면 좀 전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면접의 비중도가 높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네. 반드시 해외 영업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국내 범위가 아닌 우리나라를 벗어난 해외 쪽을 담당할 경우는 100% 가중도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중도는 50% 이하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영어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은 아닌데 요즘에 이제 이게 다국 언어를 좀 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지원자에게 중국어 플러스 일본어 혹은 중국어 플러스 영어 이렇게 지금 다국 언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언어를 준비하면 이른바 이 복수 언어를 할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다 하지 못해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와, 정말 뭐 영어 하나도 힘든데 이제는 네. 여러 가지를 더 챙기면 더 좋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영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뭔가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문화와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던지게 됐죠. 그래서 그 과거의 활동 경험을 현재에 할 수 있는 일과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 측면에서 이어가라. 이렇게들 질문을 하는데 좀 세 가지 차원의 질문이기 때문에 곤란해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경험이라는 게 네가 했던 동아리 활동이 현재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회사에 어떤 큰 수익적 연계가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이게 미래 시너지까지도 같이 붙여서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의외로 영어 질문이 개인의 인생을 묻는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성 중에서도 또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 또 회사에 알게 된 매칭 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영어 면접을 볼 때 좀 이렇게 막 유창하면 물론 좋겠지만 또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신감이 지나치면 어떻게 보이죠? 오버한다고 생각. 오버하고 자만심이 넘치는. 예, 네.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보이고. 예, 근데 이 영어 면접은 특히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근데 갑자기 말을 하다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럴 때는 오히려 면접관한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끊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실패하면 바로 고개를 숙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중하게 요구를 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고개 숙일 때는 그냥 어텐션 바우 이렇게 딱 하면 되지 않을까. 예의 바르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톡으로도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너무 어려 보이는 외모와 목소리 때문에 고민입니다. 고등학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저도 어려 보여서 걱정인데. 혹시 이런 부분이 면접 때 마이너스가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예, 교수님. 조언 좀 해주십시오. 어떤가요? 예. 제가 5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장. 5장이요. 인간에는 5장 6부가 있는데 네. 우리가 말하는 장기를 말고요. 이 면접을 앞두고 제가 지어낸 말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꾸며보려고 합니까? 가장 먼저 뭐 열등감이나 목표의식 이런 게 있다면 네. 그 꾸며보려고 한다는 동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장으로 분류하면? 글쎄요. 네. 장으로요? 이를 우리가 치장하려고 한다. 치장, 맞아요. 치장. 그쵸. 예, 예. 그리고 그 단순하게 치장하려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해보는 게 화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화장을 하면 뭐가 가능하죠? 위장이 가능하죠. 그러네요. 위장을 하면 비로소 변장도 될 수 있습니다. 어. 이 친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이제 변장까지 가는 거죠. 네. 변장을 하면 비로소 환장할 수 있습니다. 환장을 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려 보이는 것이 단점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 네. 근데 이 단점일 수 있는 상황은 평가자에 의해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건 뭘로? 제가 말했던 치장이나 화장이나 위장이나 변장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꼭 5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할 때 5장 꼭 5장.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잘못하면 사장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그 동안이 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동안. 취업하러 면접하러 갈 때는 네. 꼭 이렇게 5장은 기억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늙어 보이게 하고 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듣고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부럽네요. 그래도 동안이셔가지고. 네. 네. 자, 저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해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질문들과 함께 이렇게 좀 해결해드렸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영상 찍을 수 있는 거를 꺼내셔가지고요. 빨리 질문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이 시간 통해서 지혜로운 답안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내실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KTHSONG 그리고 네이버닷컴으로 네. 보내주시기. 여기 주소 나가죠? 네네.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취업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요. 또 스마트폰 통해서 또 방송도 한번 타보시고. 네. 이거 좋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청년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한국외대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